그래서 다 얘기를 해. 그러면 제가 장단도 맞춰주고 이래 하니까는 더 신나서 더 얘기를 해. 제가 연구소에서 미국의 무슨 미국 감사원이다, 미국의 이제 국방관리다, 그 다음에 미국의 월터리드 병원도 제가 갔었어요. 월터리드 병원을 갔는데 왜 갔느냐 하면은, 월터리드 병원은 어떻게 의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유명해지느냐, 그 시스템이 뭐냐, 그거 제가 알려고 갔어요. 중령 때 연구소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연구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치료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더라고. 3년에 한 번씩 일로 거쳐가는 거예요. 연구하고, 진료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이거 빙빙 돌아가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거를 갔다 와서 이게 중령으로 이걸 보고서를 쓰니, 그거 가지고 중령 보고서가 얼마나 연구소에만 그냥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에 가서도 감사원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그 회계학이라고 감사다 이런 거 하면은 그 용어, 터미널러지 용어가 굉장히 전문적이거든. 그런 거를 제가 다 알아듣고 이제 알아듣는 척을 하니까 더 많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신이 나서.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알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한 사람을 깨우치면은 인류를 깨우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깨우치면. 그게 입소문이라는 게. 근데 지금 많이들 알잖아.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까 목사님 참, 오 목사님이시죠? 참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저보고 가만히 있어라. 다 알아서 하겠다. 다 알아서 하시려면 예수님도 혼자 복음을 전했어요. 12제자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12제자가 아니라 1200명, 12000명의 제자가 있어야 이게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가 계세요? 이 다음에 대통령 누가 되지? 이재명 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의 삶이 이게 한국은 국가는 개코 같아도 국민은 1등. 우리 국민이 국가를 세워야 돼. 지금 공산주의한테 다 전멸당했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 이게? 만날 선거 때면 국회의원 선거고 대통령 선거가 되면 저 사람이 해야 돼, 저 사람이 해야 돼, 서로 저들끼리 싸우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러다가 늙어. 해놓은 게 없어. 내가 가른 밭이 없는 거예요. 이젠 그거 어떻게 돼가든 그거는 알아서 해. 왜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게 뭐냐?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야.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키느냐? 위기 좌익보다 많아야 돼.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 좌익을 뭉치는 콘크리트가 있어. 우익에 대한 증오심, 박정희 이승만에 대한 증오심, 일본에 대한 증오심, 이거예요.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을 어떻게 뭉치게 해? 그 콘크리트가 뭐냐? 미국에 대한 적개심, 남조선 정부에 대한 적개심, 이거 가지고 뭉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콩가루야. 뭘로 뭉쳐? 셋만 있어도 싸워.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려야 돼. 그럼 민주주의가 지금 죽었냐? 죽었지. 왜?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고 들어왔어요? 자유방임으로 들어온 거예요. 남이야 전봇대를 뽑아서 이를 닦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 전봇대라고 그러는 건 공용재산 아니야, 공용자산. 그거 공용자산을 해서 내가 내 이롭게만 하면 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고 거기 지금의 민주주의는 거기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아. 그럼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리려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뜻이 뭐냐?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수렴을 해서 보다 나은 미래 사회, 공공선, 퍼블릭 미래선, 보다 나은 미래의 선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 시스템이야. 정치 시스템. 보다 나은 내일이야. 보다 나은 내일.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느냐?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뭉쳐져 있느냐? 안 뭉쳐져 있어. 그럼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그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려면은 토의를 해야 돼. 어떤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토의를 해서 야, 우리 여럿이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우리가 못하더라도 사회가 뭉쳐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토의를 해. 토의를 하면은 누가 얘기를 하면은 야야 그거 뭐 말이라고 해.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는 타인을 존중을 해야 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돼. 그 사람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면 그 전문성을 인정을 해줘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전문가가 뭐라고 그러면 네가 뭐야 그래. 그건 민주주의 아니야. 그러면 국가가 미국에서는 정부에 1개 과외 공무원이 5이야. 우리는 15명이야. 미국은 5명 가지고 미국 그 큰 땅덩어리하고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니. 자기네들이 정책 안 만들어. 자기들이 시스템 안 만들어. 연구소가 엄청 많아. 그 벨트웨이, 순환도로에는 그 벨트웨이 밴디트, 산적, 순환도로의 산적이라고 그 애칭을 받는 연구소들이 있어. 그 정부 돈을 타가. 그러면 공무원이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그걸 과제를 주는데 과제를 한 군데만 주는 게 아니야. 2군데 줘. 한 군데서 잘못해오면 안 되잖아.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건 집을 짓는데 설계도와 같은 거예요. 이게 설계가 잘못되면 집을 지어놔도 엉터리 아니야. 그러니까 연구에 돈을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연구에 돈 안 써. 설계에 돈 안 쓰고 설계는 훔쳐오는 게 설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가지고 미국을 이끌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을 하지. 우리는 공무원들이 뭐 연구소도 다들 꿰차고 있어. 산하연구소도 다 꿰차는데 해오면은 저 연구 박사가 지 종이야. 사무관의 종이야. 사무관이 원하는 대로 그 연구를 해와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옛날서부터 글을 쓰면은 연구소 전부 사유화시키자. 국방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의 2%만 털어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 다들 와서 연구소 차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미국처럼 그런 게 배우는 거예요. 미국 가서 수십 년 있었다. 뭘 배워? 저는 어디 가든지 물어봐. 미국은 어떻게 머리 좋은 학생하고 머리 나쁜 학생하고 어떻게 한 반에다 놓으면은 이게 안 될 텐데 미국에서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미국 전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 평가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야, You'll be a president. 너는 그렇게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냐. 미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아니야. 다 각자마다 또 각 과목마다 선생이 다 다른 테이프가 있어. 그때 당시에 테이프. 그걸 각자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듣는데 에러가 있으면 선생은 그거 가서 문제만 트러블 슈팅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가는 학생은 빨리 나가고 늦게 나가서 지에 맞게 늦게 나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될. 그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지금 전부 뭐 복지부동이다. 전부 눈치만 본다. 의식이 틀렸다. 여러분. 그 전에 아까 안정호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때 시스템이 뭐냐고, 시스템이 뭡니까? 뭐 사전 찾아보니까 체계, 조직 뭐 이런 건데 뭡니까? 그래는. 은행 객장에 순번대기 번호표 장치가 있지 않느냐. 그게 시스템이다. 옛날에 여러 줄을 섰다. 여러 줄을 서니까는 새치기도 생기고 질서가 없었다. 그 무질서한 걸 가지고 뭐 머리 그 사회에 맑게나 하는 그 유지들이 지식인들이 아이들 조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의식이 틀려 먹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그 순번대기 번호표 시스템 해놓으니까는 그럼 누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저절로 되지 않느냐. 그게 시스템이다. 그리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의식은 시스템의 산물이야. 예를 들면은 공중전화기 3개가 있어. 한국 사람 3줄을 서. 화장실에서도 3개를 서. 그 미국 사람은, 외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중전화기 3개가 있더라도 한 줄로 서. 그럼 먼저 끝나는 게 먼저 꺼세요. 이건 여기에 3사람이 여기에 4사람씩 이래서 여기에 짧은 줄에 섰는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이게 뭐 엄청 또 동전 넣고 또 오고 동전 넣고 또 오고 하는 거예요. 에이, 일찍 와봐야 뭐해. 이게 재수가 좋아야 돼. 운이 좋아야 된다니까. 이 요행의식이 잘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산물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서부터 제가 10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면서 시스템 강의를 하는데 제가 3대 강사 중에 하나예요. 1년에 1억 이상 강의로 돈을 버는 사람 리스트에도 제가 신문에 나왔어. 그러던 사람이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고 저 북한에 저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거 집어 던지고 하니까 비판하니까 임동원이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2년 동안 나를 도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도청했다는 거 그 사실 때문에 임동원이가 사전 구속이 된 거예요. 왜? 기업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그거 없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자연인을 갖다가 2년씩 도청을 했느냐? 이게 사전 구속영장 발부가 된 거예요. 임동원이가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날 누가 대통령이 되냐, 누구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되냐, 이렇게 하고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리자. 민주주의를 생활화하자. 그러면 토의를 하는 거야, 토의. 여러분, 토의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민주주의의 정의 그대로를 실천하는 도구야. 토의를 해야 좋은 아이디어를 수렴을 할 거 아니야. 토의를 하면 이 사람 농담하고 저 사람 농담하고 그러면 뭐 저 사람 저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난 이런 농담 해도 되겠네 하고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 그러면 서로 힌트를 얻어, 힌트를. 그 상대방의 잠재되어 있는 창의력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상대방 인격은 유리컵 대하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망가져.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 성장시켜서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게 됐지만 정신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빨갱이들이 주로.
그럼 우리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귀족, 정신적인 귀족이 돼보자고요. 정신적인 귀족. 남의 인격을 아주 존중하고, 남의 발표 내용을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딴 데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을 보고, 이런 게 매너예요. 그러면 이런 국민이 나날이 이게 증가하면은 이게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 행동은 난폭하거든. 다들 봐. 난폭하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뭘 해놓고 부끄러움을 몰라. 그게 그 사람들의 생리거든, 생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리화, 민주주의를 생리하고, 신사도를 생리화하고, 정신적인 귀족을 생리화하고, 그런 모임을 우리 나라에는 동창회도 많고, 뭐 라이언스 클럽이니 무슨 로타리 클럽이니 이런 사회 클럽도 많고, 뭐 애국 클럽도 많고, 그럼 이런데 전부 이런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그 구태여. 제가 이거 갖고 안 다니더라도 제가 가는 데는 5.18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5.18로 제 입으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봐봐요. 그러면 저를 2002년도에 저를 광주 감옥으로 붙들어 간 게 만든 하나님, 절대자. 왜 뜻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5.18을 연구를 해라. 저를 감옥에 넣은 것도 절대자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가서 이런 책을 지어라. 그리고 제가 감옥을 2년 동안 사니까 국민의식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악이 지금은 이게 짐승들이 사는 사회지 어떻게 사람들이 사는 사회예요. 이게 사람이 품위가 있어야 사람이지. 품위가 없잖아. 경호가 있어야 품위 있는 거예요. 경호가 있어요. 이건 경호라는 말 아시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경호라는 말 많이 시골에서 듣고 살았어요. 아, 이게 경호에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 이제 저는 1시 반이니까 이제 물러나야겠네. 그죠? 네. 네. 그러면 뭐 질문 있으신가요? 중에 계시면서 어떻게 절대자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보다 저는 항상 절대자가 저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제일 많이 기도하고 계신 곳이죠. 네. 그게 이제 마음의 기도겠지. 제가 따로 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책을 쓰는 게 더 절대자의 뜻에 더 부응하는 거죠. 뭐,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절대자의 뜻에 순응하면서 살면은 그게 바로 절대자하고 소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6월 15일이지. 6월 15일, 6.15. 그거 전에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비밀, 사전에 조율을 하려고 김정일이가 김대중한테 네 신복을 하나 보내라 해서 보낸 게 김경재야. 그 사람이 북한의 그 김경락이라고 하는 그 고위 간부가 그 사람 김경재 데리고 가서